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가장 상징적인 공화당 정치인인 아버지와 아들 부시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주자로 거의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대권 주자였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후보가 자신의 재선을 위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벌써 취임 100일을 바라보는 아젠다를 밝히면서 부통령 후보를 물색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피해갈 수 있었던 이메일 스캔들이 트럼프와의 대결에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클린턴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을 트럼프 후보가 잡고 늘어질 것이라고 거듭 밝혀온 버니 샌더스 후보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치 모금이 줄어들고 있지만 예비선거 완주가 민주당에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북한의 공산당 대회는 미국에서도 주목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요지부동의 권력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큰 담배 회사의 압력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배 살 수 있는 나이 인상안에 서명했습니다. 6월부터 시행됩니다. 일리노이주 카페테리아가 식권을 지문으로 체크하자 논란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치킨맛 나는 매니큐어 홍보를 합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영국 런던에서 유럽연합 최초의 이슬람교 신자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은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다른 친구들과 얘기도 하셨고 또 얘기도 들으셨을 겁니다. 아니 정말 그 도널드 트럼프 그 공화당 예비선거 후보가 공화당 대선 주자가 된단 말이야. 어떡하지? 나는 공화당인데 찍어야지 되느냐 말아야지 되느냐. 하루 그 사이를 두고 테드 크루즈 후보와 존 케이스 후보까지 모두 이제 그 사임을 한 그 이후에는 공화당 그 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많이들 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항상 이렇게 그 모든 그 라이벌이 다 물러나고 나간 자리에는 정치인들에게는 투표하고 개표되고 그 이후까지는 본인이 가장 강한 적이다라는 말은 남아있죠.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의 적이 아직도 도널드 트럼프일 수는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도 힐러리 클린턴일 수 있듯이. 그러나 현재로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에서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후에 처음으로 선출된 공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대통령 후보가 될 것으로 거의 지금으로서는 기정사실화 됐죠. 물론 여론조사 결과는 점점 뒤집히기도 하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글쎄요,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경우는 오히려 또 이렇게 공직 경험이 없는 것이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너무나 공직자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공화당이라고 하지만 또 공화당을 지지하시는 많은 한인분들의 생각과는 도널드 트럼프는 상당히 다릅니다. 물론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을 전부시키겠다, 미군주둔 이런 것들을 제외 하고도 미국에서도 도널드 트럼프는 최저임금 인상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울프 블리처, CNN 방송의 앵커와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울프 블리처가 버니 샌더스 후보가 최저임금 $15 올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들고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더니 연방 최저임금 그게 낮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본인도 최저임금 인상을 올리는 것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공화당의 기본적인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 또 아버지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뭐 정치에서는 은퇴를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아들과 자신의 그 동생이 도널드 트럼프와 결혼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엄청 그 에너지 없다는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는 힐러리 클린턴에게 에너지 없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지금 91살인데 이미 뭐 정치를 나는 은퇴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아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43대죠. 41대, 43대 전부 그 공화당에 지금으로서는 뭐 살아있는 전전직 대통령들이니까요. 이번에는 그 공화당 정치 캠페인, 대선 캠페인에 참여할 뜻이 없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서 본인이 과거에 그 플로리다주의 하원 의원도 했고, 지금 뭐 MSNBC에서 가장 그 인기 있는 아침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모닝조를 진행하고 있는 스카보로 조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를 지지를 해서 야단을 많이 맞았는데 공화당에서도 이 트럼프에게 투표하지 않겠다. 언제까지는요? 도널드 트럼프가 극단적인 말들, 극단적인 정책을 조금 바꾸지 않으면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이 조 스카브로의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존 맥케인 그 상원 의원이요. 지금 지역구가 애리조나주잖아요. 그래서 애리조나주에서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이 이민자에 대해서 뭐 장벽을 쌓겠다, 기타 등등 또 다른 인종들에 대한 그 모슬림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을 했었기 때문에 본인이 선거를 치르는데 굉장히 그 지금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나에게 마이너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패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은 보수 중에 보수잖아요. 그 자신이 대통령 그 선거에도 출마해서 뭐 번번이 실패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패트릭 뷰캐넌 같은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미국 보호주의 무역이라든가 뭐 외교 정책 같은 것이 본인의 시각과 맞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좀 본격적으로 뭔가 그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경우는 라티노의 표도 지금 받아야지 되고, 또 그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표, 라티노표, 블랙표 다 있어야지 어느 정도 이제 채워져야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부통령 후보를 여성으로 할 수도 있다. 여성이면서 라티노도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한테 얘기해봤더니 no 땡큐라고 얘기를 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영광입니다라고도 얘기를 해서 아마 스페니쉬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그 히스패닉계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사람 내지는 여자 두 가지 다 갖고 있으면 좋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뭔가 그 물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당연히 하고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도 이미 느끼고 있는데 지도부는 얼마나 그 여러 가지 그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했기 때문에 황당하겠어요. 물론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거의 이제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 하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뭐 지금까지 해왔었던 여러 가지 말들이나를 볼 때 전혀 틀린 것은 아니야.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그에게 투표를 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으나 그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서 공화당은 이제 완전히 그 공화당으로 나와서 공화당 그 대통령으로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가 된다면 지금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 그 상원 그 지도자 원내 대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자가 안 맞아도 영 다른 당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됐다면 모르지만 안 맞아도 이만저만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폴 라이언 같은 경우는 메디케어를 개혁을 하고 메디케이트도 개혁을 해서 민영화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않고 그 돈을 모아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폴 라이언과 그 미치 매코넬 두 사람이 다 TPP요. 한국도 나중에 이제 뒤늦게 가입하게 되는 그런 그 트랜스퍼시픽 그 파트너십 같은 자유무역 정책을 처음부터 강하게 지지했는데,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까지 사업가로서 보면은 지난
25년 동안 어떠한 그 자유무역에도 사실상 그 반대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요. 폴 라이언의 경우는 보수이기는 하지만 하원 의장이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시민권까지 줘가면서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고, 미치 매코넬은 뭐 이민에 대해서는 뭐 공화당 입장을 지켰지만, 외교 정책에 대해서는 그 개입하는 것을 원합니다. 폴 라이언과 미치 매코넬 공화당의 두 쌍두마차는 이라크 전쟁을 두 사람 다 강하게 지지했었고, 뭐 도널드 트럼프는 그런데 반대로 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서 9.12 사태를 불러들였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 도널드 트럼프도 오바마 케어를 무효로 한다고는 하지만 또 도널드 트럼프의 생각은 또 폴 라이언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떤 마켓 중심으로 항상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거. 그리고 공화당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포함해서 부자들에 대한 세금도 올려야지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공화당은 지금 너무너무 지금 어지러워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민주당의 경우는 어제 이제 한인타운에 그 전에 샌디에고를 들러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와서 코리아타운 호텔에서 뭐 그런 얘기를 특별히 뭐 코리안 아메리칸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슬람교 신자들, 모슬림에 대한 이런 그 모든 인종과 종교를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본인의 부인이 얼마나 방어해 왔었던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그 강조를 했죠. 도널드 트럼프나 버니 샌더스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거의 그 대의원 숫자로는 전문가들이 볼 때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을 물리치려 버니 샌더스 후보가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이기고 나서 그를 다시 주목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는 언론들이 많아졌습니다. 모든 언론과 다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 NPR 방송의 그 앵커 그 스티브 인스킵과 인터뷰를 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로 정해졌으니까 하나로 그 힐러리 클린턴 쪽으로 힘을 모아줘야지 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계속 이 캘리포니아주 6월 7일을 넘어서 워싱턴 DC가 6월 14일 마지막이잖아요. 그때까지 가는 게 민주당에 좋고 미국에 좋은데, 계속 열정적인 토론을 하면서 사람들을 정치에 참여시키게 되고, 민주당의 경우는 투표율이 높을 때 이기니까, 공화당이 원래 민주당보다 좀 투표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거 내가 계속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 대의원에서는 65% 앞으로 남은 선거에서 이겨야지 이제 힐러리 클린턴과 마찬가지가 되고, 슈퍼델리게이까지 다 포함하면 82%를 이겨야지 되는데, 슈퍼대의원은 뭐 나중에 마음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워싱턴주라든가 유타주에서 뭐 79%, 73%로 이겼고, 엘라스카에서는 80% 이상의 지지를 받았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뭐 거의 지지받지 못했는데,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아직도 그 꿈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현재로서는 캘리포니아주라든가 뭐 뉴저지주 대의원 숫자가 많이 걸려있는, 거의 600표와 150표 정도 걸려있는 이런 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 날짜가 조금 남아있으니까는요, 인디애나주에서 53% 대 47%인가로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겼지만, 이겼어도 대의원을 나눠 가지니까 대의원 숫자는 얼마 많이 못 가졌거든요. 10표 아래, 7표, 8표 이 정도밖에 힐러리 클린턴보다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1114표가 남아있어도 그다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거의 끝까지 간다는 것은 확실하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일면에 이 내용을 보도했네요.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에 대한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기부금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가장 필요한 때 줄어들고 있다. 해서 이제 오늘 힐러리 클린턴은 이스트 LA에서 캠페인을 할 텐데, 4월부터 뭐 뉴욕에서 이기고 나서부터겠죠. 이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에 비해서 선거 자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은 정치 세비잖아요. 아주 너무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캠페인 자금을 지금까지 잘 써와서 어디에 쓰고 어떤 때 가만히 세이브해야지 되는지를 알아서 현재로서는 현금 자금력 같은 것이 힐러리 클린턴이 버니 샌더스보다 더 좋은 위치라는 것이요. 그래서 샌더스 후보가 캐시가 모자라면, 그러면은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광고비 많이 써야지 되잖아요. 그때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요. 힐러리 클린턴은 스텝을 많이 늘렸는데 이 스텝 늘리기는 샌더스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도널드 트럼프와 경쟁하기 위한 본선을 위한 스텝 늘리기고, 버니 샌더스는 뉴욕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고 나서는 지금 그 스텝을 줄이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가장 앞에 오는 선거 웨스트 버지니아가 다음 주 화요일이죠. 네.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요즘 그 힐러리 클린턴 뭐 탄광, 석탄업계 이런 그 발언 등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기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버니 샌더스가 이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있는 뭐 열 몇 개 주조에서도 버니 샌더스가 이길 만한 주가 많이 있습니다. 더 많아 보여요. 힐러리 클린턴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그 300표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슈퍼대의원을 제치고 나서라도 그게 좀 힘들다는 것이고,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와의 역학관계를 민주당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계속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으니까요. 7월 전당대회까지 하루하루 다르게 여론이라는 게 이렇게 저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미리 바뀔 것까지도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그 당 차원에서도 정책을 마련을 할 텐데,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뭐 여러 가지 그 흑색 선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사실을 파헤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는 힐러리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에 관한 그런 개인적인 것, 또 공적인 것이 많이 그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어떤 그 언론에서 아주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시 한번 그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여론을 살짝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힐러리 클린턴은 이메일 문제가 정말로 그 아킬레스건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FBI 국장, 그 제임스 코메이 국장에게 압력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빨리 정리해라. 힐러리를 기소하든지 기소하지 않던지. 이 제임스 코메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아무리 그 행정부에서 그 대통령이 지명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임스 코메이라는 사람이 부시 대통령 시절에 그 국무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차관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또 공화당이기도 하고, 실제로 또 등록된 공화당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여러분들 뭐 지겹다 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인 이메일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가. 그게 이제 그 클린턴 재단에 돈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정말 독재국가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서도 몇백만 달러를 받았잖아요. 클린턴 재단에서. 그러기 위해서 이메일을 국무장관 당시에 집에다가 그 서버를 따로 두고 개인 이메일을 사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말로써 할 때는 사람들이 힐러리 클린턴 싫어하는 공화당 사람들의 공격이야, 흑색 선전이야 했지만, FBI가 기소해야지 되겠습니다 하고 연방 법무부가, FBI가 그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기소를 하고 이럴 때는 또 힐러리 클린턴 입장도 달라지고, 버니 샌더스는 또 그런 날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아직까지도 미국의 누가 대통령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브이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우이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우이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주한의원, 제14회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펼쳐지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입니다.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났는데요. 그 에로스미스도 그랬었고, 닐 영도 그랬었고, 이제 롤링스톤스마저도 도널드 트럼프에게 내 노래 쓰지 말라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캠페인장에서 내 노래를 쓰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에로스미스, 닐 영, 롤링스톤스. 지금 헐리우드볼에 오는 가수 가운데서는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닐 영 하면은
모르겠는데요. 네, 많은 그렇게 그 에로스미스나 닐 영이나 롤링스톤스 레벨의 그 비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수들이 여러분들께 찾아와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연을 할 테니까 봐주십시오 하는데 왜 안 가시겠어요? 저는 가서 즐기겠어요. 네, 함께. 좀 전에 그 오늘의 미국 시작하기 직전에 그 헐리우드볼 그 프로모션 들어보니까 그 전화번호가 바뀌었는가 봐요. 예약 전화번호가. 물론 한국일보 대표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겠지만 2070-323-692에 2070번이군요. 헐리우드볼 그 특별 그 담당 예매 번호가 지난번엔 205였던 것 같은데 2070입니다. 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금요일, 토요일 이틀 남았어요. 어떤 준비하고 가시려고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편안해야지 되니까 편안한 신발 신으시고요. 날이 그렇게 덥지 않으니까 꼭 그 따뜻한 옷 또 더울 때 나가실 때는 그다지 요즘 덥지도 않지만 이게 뭐 필요하겠어? 필요합니다. 담요 같은 것도 꼭 준비하시고요. 다음 섹션에서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북한에 대해서 뭐 일면에서도 보도를 했고 또 다른 면에서도 보도를 했고 여러 명을 지금 취재 기자를 북한으로 보낸 거예요. LA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그야말로 36년 만에 최대 규모의 당 대회를 공산당 대회를 열면서 외국국 기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게 양이 많고 어떤 면에 배치하느냐만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문 저쪽 좀 A의 4면에가 있는 뉴욕타임즈가 관련 기사를 훨씬 잘 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밖에 뭐 미국 관련 뉴스 전합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북한의 이제 그 친환경적이다 하고 북한이 선전하는 농장애를 이제 LA 타임즈 기자 줄리 그 마크넨이라는 기자가 가서 이제 그 농장에 관한 것만 하나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뭐 그동안 많이 그 접해서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농장에 갔더니 배추도 있고 오이너쿨도 있고 오렌지 트랙터도 있고 그런데 뭔가 그 전시 효과인 것 같다 하는 얘기였어요. 장촌 그 농장, 그 합동 농장 같은 것이죠. 그래서 친환경 시스템이 꼭 이 농장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미래의 농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6월 29일에 김정인 국방위원장이 김정은 방문을 했었던 그런 사진 같은 것도 자랑스럽게 뭐 LA 타임즈를 포함해서 해외 기자들에게 소개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요. 7일이니까 이제 날이 밝으면 아니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5일이죠. 내일 그 오후쯤이게 되겠군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는 지난 뭐 36년 사이에 최대 규모의 그 공산당 대회, 미국식으로 말하면 전당대회가 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기념을 해서 그 대회가 열리는 곳에도 해외 기자들을 이렇게 많이 그 초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얘기하기를 뭔가 이제 일부 그 북한에서 그동안에 농업 개혁이 있기도 했었고 또 뭐 마켓 시스템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있기는 했지만 뭐 대단해 보이지는 않더라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이제 그곳 안내원에게 사람들이 혹시 음식이 식량이 부족해서 정부를 비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금방 답을 못하는 거예요. 멍해지더라는 거예요. 안내원이. 그러더니 그런 말 물어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말에 답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추가로 우리는 불만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요. 이 북한의 변화는 굉장히 변화가 뭐 아예 없는 것은 아니겠으되 굉장히 더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다른 그 로스앤젤레스 타임즈 기사가 이게 이제 일면과 다른 저쪽 뒷면까지 이어지는 기사인데 같은 기자가 여러 가지를 쓴 것이군요. 줄리 맥키넨 기자가 썼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70일 그 속도전에 대해서 이 그 큰 당 대회를 앞두고 얼마나 그 북한 사람들이 많이 그 준비를 했었던가 평양이 준비를 했었던 그래서 이번 당 대회에서 뭐 많이 알려진 그 세대 교체가 있을 것이다. 2월 달부터 준비를 시작했는데 한국에서 사신 분들은 다 어느 정도 그
좀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빌딩, 페인팅 다시 하고, 손님 맞이하려면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어린 아이들, 학생들 동원되고, 예전에 그랬어요. 한국 많이 지금 살기 좋아졌어요. 저도 여의도에 막 싫은데 군사훈련 하러 가고 그랬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어떤 대통령 오면은 뙤약볕에 또 손 흔들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나가서 뭐 쓰러지는 아이들도 많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아직도 북한은 하고 있는 것이죠. 환경미화 같은 것 하는 것. 또 아이들도 역시 이런 거 노력이 됐던 뭐가 됐던 공연에 특히 뭐 카드 섹션 같은 것 있잖아요. 동원되고 하는 것. 광복백화점도 약간 그 소개를 했고요. 그러나 이제 별로 특별하게 뭐 귀담아 들어둘 만한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스는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한국에서 이번에 있을 그 7일 날의 그 당 대회가 7차 대회죠. 얼마나 이게 그 중요한가.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김정은이 아주 그 부동의 파워, 움직이지 않는 세멘트 파워 같은 것을 찾는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나이 많고 하는 그런 권력 서열 위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함으로 인해서 좀 가진 걸로 보는 그 전문가들이 많죠. 최고 그 결정권자의 모임인데,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위원들도 선출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충성 확인도 당연히 할 테고요. 지금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병진 정책이라는 거, 나란히 함께한다는 이 핵파워를 개발을 하면서도 경제도 그 들어올리는 이런 그 병진 그 정책을 쓴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뭐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더 좋게 만들고 때때로 발표도 하잖아요. 그로 인해서 국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올해 그 가장 중요한 목표가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그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당대회 이후에는 한반도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다는 전문가의 얘기요. 왜냐하면 한반도와 긴장을 그 완화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해야지 중국이 지금 곤란해지고 있잖아요. 오죽하면 그 중국이 UN 결의안에서 미국과 함께 그런 것을 그 지지를 하겠어요. 그 북한에 대한 제재하는 것을. 그래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한반도와 긴장을 그 완화할 것이다 하는 한반도 전문가의 말도 싫었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그런데 반대로 서울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의 장용석 교수는 핵무기 개발을 절대로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스탑하지 않을 것이다. 핵무기 없는 경제개혁을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 이렇게 대대적인 그 당대회를 하고, 이번이 이제 36년 만에 처음인 건데,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시간 연속 연설했잖아요. 박수 뭐 계속 받고, 이것도 뭐 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거수기처럼 박수 치고 하는 거, 그런 것인데, 뭐 이번에도 얼만큼 연설할지 모르니까 뭐 그렇게 되겠죠.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연속적인 박수가 나왔던 것이 1980년에 한국 하면은 그때 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시는 유신 뭐 1980년이에요. 81년 이전에 80년이고 하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이 완전히 그 민주주의가 그렇게 지금처럼 꽃피우고, 뭐 언론의 자유도 지금처럼 많지 않고, 언론이 완전히 통제됐고, 학생들도 그 시위하고 뭐 늘 여학생들은 머리채 잡아 끌려가고 또 뭐 성고문 당하고 물고문 당하고 그랬던 시절이잖아요. 그때의 당대회였기 때문에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그 좋은 것도 많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했었던 그런 때인데,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남한의 경제도 너무 좋아지고, 뉴욕타임스 표현입니다. 동시에 북한은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것이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버지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을 굉장히 우선으로 했는데, 그래서 아무리 민간이 먹을 게 없어도 군인들 먼저 그 배 따뜻하게 먹여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요. 그에 비해서 그 아들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 나이 든 세대보다는 뭐 당연하겠죠. 그런 것들. 그가 더군다나 이제 100년
100명이 넘는 장군이라든가 고무부를 포함해서 그 지도급을 처형을 하고 100명을 넘게 처형을 했으면 수천 명을 강등시키지 않았겠어요? 계급 같은 것을. 그리고는 이제 남한을 테러 국가다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테러 뭐라고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 나이가 어리다, 경험이 없다 이런 것들을 누가 입 밖으로 말을 내진 않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미리 차단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젊고 강한 리더, 게다대고 핵을 가진 리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국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핵 개발을 그 이후에 많이 해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그 스스로가 수소폭탄 이 미사일에 성공을 했느니 이런 얘기들도 했었잖아요. 북한이 지금 최근에 3번 연속 무수단 그 중거리 그 탄도탄 미사일 발사에 실패했는데 그 부분은 남한과 미국에서는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알리지 않는 것까지 뉴욕타임스가 함께 전하면서 어쨌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지금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인기가 있다는 그 남한의 북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년 만에 치러지는 대규모 당대회에서도 이제 세대교체, 젊은이로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의 모습, 변하는 모습, 또 앞으로도 그렇게 변할 모습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제 6월 9일부터 담배를 21살이 돼야지 살 수 있습니다. 어제 이제 주지사가 서명을 해서 지금까지는 18살 되면 살 수 있었는데 청소년 중독을 막기 위해서고 또 그 전자담배도 공공장소에서 피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데 캘리포니아주가 21살부터 담배 살 수 있는 하와이에 이어서 미국에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보통 이제 그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께 물어보면은 90%는 21살 전에 피웠다고 하고 80%는 18살 미만이라고 미국 사람들 전체적인 통계에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21살을 담배 살 수 있는 합법화한 아이로 하면은 2000년에서부터 2019년 사이에 태어난 그런 사람 사망률이 20만 명은 줄어들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담배 회사는 그전에도 위협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주민투표에 다시 붙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제네바라는 곳의 초등학교에서는요, 이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테스트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더 넓혀가겠다 하는 것인데, 런치 라인에서요, 어떠한 형태의 그 쿠폰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지문,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 요즘은 스파 같은 데 들어가면 딱 그 지문 누르거나 번호 누르거나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생각 없이 지나치면 그럴 수도 있겠으나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게 사생활 침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 아이들, 학생, 그렇죠. 어린 학생, 선생님 해서 그 민권운동가들은 부모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모님들이 그다지 그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으시는데 테크놀로지 사용이 그 사생활 침해가 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사생활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도 하는데 학교 측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자꾸 잊어버리기 쉽고 또 돈을 가지고 가야지 될 경우는 더요. 쿠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훨씬 빠르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다. 금전 등록기 앞에 딱 가가지고 딱 손만 하나 딱 대면은 되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변해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은 이 생태학 내 지문이 어디 한번 들어가면은 제가 그 일리노이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읽으면서 댓글을 사람들이 단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단 이 학교가 이제 6,000명이 있는 학생인데 아주 특별한 그 부모님으로부터의 불만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그런 이유를 들고 있고 또 합법적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 미쳤어요. 신분도용에 그게 써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문 채취로 해서 누군가가 내 신분을 도용하면 고칠 수도 없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어느 정도의 그 안전장치가 마련되느냐이지 이미 사람들이
이 지문 사용하는 것을 개발을 했을 때 아이폰도 지문으로 해서 편안하게 열고 뭐 인공지능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활용을 하느냐 이런 문제지 퍼져나가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오늘 세계적인 뉴스입니다. 세계의 탑 뉴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슈퍼 더스데이 선거가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영국 하면은 인구가 860만 명이나 되고 유럽연합에서 최대 도시고 또 재정 중심의 도시잖아요. 이 도시에서 최초로 유럽연합에서 최초로 무슬림, 이슬람교 신자인 45살의 노동당 시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도 이 노동당 시장의 막판에는요, 이 보수당에서 흑색 선전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은 무슬림만 싸고 도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다는 게 이제 투표로 나온 것이고,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도 이 사람에 반대하기 위해서 많이 여론을 조금 여론이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으면 하는 쪽으로 캠페인을 해서 영국에서는 야단 많이 맞았어요. 도널드 트럼프식의 분열의 캠페인을 아닌 총리가 하고 있네 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아버지가 파키스탄계 이민자이거든요. 그래서 파키스탄계의 버스 기사였었고 5 아이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일하면서 파키스탄으로 뭐 돈도 보냈어야지 됐다. 그런 어려운 시절을 산 사람이에요. 노동당이고. 그런데 이제 보수당의 억만장자 은행가 아들, 엘리트 교육 받고 하는 그런 사람을 이겨서 지금 글쎄요, 유럽연합에서는,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만, 런던의 시장이기 때문에 주택이라든지 교통, 이런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본인이 인도계의 그런 사람이고, 영국인이고 또 유로존의 사람이지만 종교가 내가 무슬림 이슬람교고 또 아시안에 피가 있고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얘기를 하고 런던의 다양화를 얘기하는 런던의 새로운 무슬림 시장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제14회 할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5월 7일 할리우드볼에서 만날 수 있는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마 라디오 서울 방송의 오늘의 미국 웹사이트를 보시면 한 분이 제가 얼마 전에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씀을 아마 방송하던 도중에 드렸겠죠. 그랬더니 그분이 엄청나게 강하게 비난하는 글을 써주셨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기사가 일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헌법에도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공직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세계 추세가 유럽에서조차도 반 이슬람교에 대한 정서가 많아도 이런 일이 탄생하는데 이게 화합으로 가자는 길이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